몇 년 전, 나는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로가 쉽게 오고, 면역력도 약했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다. 그러던 중, 나는 건강을 되찾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슈퍼푸드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다. 시작은 단순한 음식들이었다. 어느 날,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면서 가져온 작은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말린 키노아, 블루베리, 그리고 치아씨가 있었다. 나는 처음엔 그저 그런 것들이 왜 그리 특별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친구는 그 상자 안에 든 것이 내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키노아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최적의 선택이라고 했다. 블루베리는 뛰어난 항산화 효과로 유명했고, 치아씨는 오메가-3 지방산의 훌륭한 공급원이었다. 이 세 가지는 각각이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있었고, 나는 그날부터 조금씩 시도해 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귀찮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지만 차츰 이것들이 내 일상에 녹아들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간단한 키노아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고, 오후에는 블루베리를 얹은 그릭 요거트를 간식으로 즐겼다. 저녁에는 샐러드나 스무디에 치아씨를 더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피로감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피부가 점점 더 맑아졌으며 면역력 또한 강화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내 에너지 레벨이었다. 하루를 버티기 힘들게 했던 무거움이 사라지고 매일매일의 도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슈퍼푸드라는 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정한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겪은 이러한 변화를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나는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건강 간식이라는 컨셉으로 슈퍼푸드를 기반으로 한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온라인을 통해 바쁜 현대인들이 쉽게 슈퍼푸드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간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런 간식들은 모두 내가 실제로 좋아하고 효과를 보았던 것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노력 끝에 하나둘씩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함께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기뻤다. 이렇게 나는 슈퍼푸드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다. 슈퍼푸드는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 건강한 삶의 방식으로 나를 이끌어 주었고, 그 덕분에 나는 더 많은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지난 여름, 나는 혈압 문제로 인해 병원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 의사들은 약을 처방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라고 하셨지만, 약에 의지하지 않고 자연의 힘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먼저 인터넷과 도서관에서 허브와 음식에 관한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다. 그러던 중 여러 학술지에서 히비스커스 차가 고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올리브 잎 추출물도 혈압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있었다. 내추럴 식품 전문 가게를 찾아가 히비스커스 꽃차와 올리브 잎을 구입했다. 그리고 식단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소금을 줄이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더 많이 섭취했다. 특히 사과, 바나나, 딸기와 같은 혈압에 좋은 과일들을 많이 먹었다. 주말마다 농산물 시장을 찾아가 신선한 재료를 구하기도 했다. 또한 베리류와 채소 스무디를 만들어 매일 마셨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레시피 덕분에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었고, 매일 아침 기분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꾸준한 운동 역시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했다. 그래서 매일 저녁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일주일에 2번씩 요가 강습에 참여했다. 요가는 심신을 안정시켜 주었고, 숨쉬기 연습은 집중력을 높여줬다. 물구나무서기 같은 동작을 할 때면 처음엔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요가 선생님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간단한 명상과 호흡법을 추천해 주셨다. 덕분에 일상에서의 작은 스트레스에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혈압 수치는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물론 의사의 조언을 따라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했다. 그렇게 자연 요법과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나는 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자연 요법의 힘을 믿게 되었고, 지금도 가능하면 자연의 방식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있다. 친구들이나 가족에게도 종종 내가 시도한 방법들을 추천하고 있으며,
모두들 자신의 건강을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세 번째 이야기. 요즘 들어 자주 느끼는 것이긴 한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부쩍 든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허리와 목이 자주 뻐근해지고 체중도 슬슬 불어나기 시작하니 이대로 운동을 시작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예전에는 운동의 중요성을 잘 몰랐던 게 사실이다. 그저 귀찮고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운동이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사람들은 흔히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이점을 알지는 못한다. 내가 직접 몸으로 느낀 것들 중 하나는 운동이 정말로 체력을 길러준다는 점이었다. 계획 없이 걸어가던 길이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전력 질주도 가능해졌다. 지하철 계단을 오르는 것도 숨이 차지 않게 됐고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피로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두 번째로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삶의 스트레스를 더 나은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일상에서 쌓인 사람들이 주는 작은 스트레스조차 운동을 통해 말끔히 사라져버리곤 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운동으로 공격받으면서 끝내 깨끗하게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다. 하루의 피로가 운동 후에는 사라지고 머리는 맑아진다. 세 번째 이유는 자존감의 증가이다.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의 변화가 눈에 띄게 된다. 꼬질꼬질했던 과거의 내 모습과 작별할 시간이 온 것이다. 몸의 변화는 대체로 자존감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새로운 옷이 잘 맞고 거울에 비친 자신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면 마음속에서 느끼는 자신감 또한 커진다. 네 번째 이유로는 사회적인 활동을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운동은 대체로 혼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너무나 많은 훌륭한 팀 스포츠가 존재한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축구, 농구, 배드민턴 등은 나에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줬고 기존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주었다. 운동이란 단지 신체의 만족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주는 사회적 연결은 예상을 넘어서는 가치가 있다. 다섯 번째로 의지력이 강화되는 점이다. 사실 운동은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다. 어쩌다 하루 이틀은 걸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몸을 일으켜 운동을 나가는 꾸준한 힘이 생긴 것은 매우 값진 발견이다. 이 의지력은 단지 운동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자기개발 활동에도 이어져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여섯 번째로 학습 능력이 형성된다는 점도 나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운동 후에는 머리가 맑아진다고 느낀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니었다. 실제로 운동이 뇌의 기능을 개선한다는 여러 연구들도 있다. 더 좋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얻게 되어 학업이나 업무에서 몰입하는 시간들이 더욱 만족스러워졌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나를 위한 대비이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말을 듣지만 미래의 문제라고 미루곤 한다. 하지만 일찍 시작한 운동 습관이야말로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지금의 운동이 나중에 큰 병원을 갈 일을 줄여줄 것이라는 생각에 안도감도 든다. 여기까지가 내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7가지 이유이다. 돌아보면 단지 몸의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매 순간을 더욱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되어준 고마운 운동이다. 네 번째 이야기. 아침이 밝아오면서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을 가득 채웠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뜬 지영은 잠시 잠에 취한 몸을 추스를 틈도 없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에게 아침 운동은 단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의식이었다. 지영이 아침 운동을 시작한 지 벌써 3달째가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친한 친구의 권유로 마지못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녀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자리 잡았다. 일어나자마자 지영은 물 한 잔을 마시며 몸을 깨웠다. 그리고 편안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는 거실의 운동 공간으로 향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간단한 스트레칭이다. 밤새 굳어있는 근육을 하나하나 풀어주며 깨어난다는 느낌을 받는다. 팔과 다리를 쭉 뻗어본 후 가벼운 목돌림과 어깨 돌리기로 몸을 좀 더 부드럽게 풀어준다. 그 다음엔 매트를 깔고 몇 가지 요가 동작을 시작한다. 요가는 지영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그녀가 좋아하는 태양 경배 자세는 몸에 순환을 돋고 활력을 채워주는 기분을 주었다. 요가로 몸을 충분히 풀고 나면 지영은 동네 공원으로 달리기를 나간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공원을 뛰는 동안 지영은 주변 풍경을 감상하곤 했다.
매일 비슷한 코스를 돌았지만 그날의 날씨와 사람들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느끼는 즐거움이 있었다. 공원을 돌아 나올 때쯤이면 지영의 짧은 달리기는 끝났다. 그녀는 땀을 식히며 천천히 걸으며 심박수를 안정시켰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가볍게 샤워를 마치고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날의 메뉴는 오트밀과 과일, 그리고 아보카도를 슬라이스하여 곁들인 토스트였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지영은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며 마음의 중심을 잡았다. 아침 운동 루틴 덕분에 지영은 하루 종일 활기를 느낄 수 있었다. 피곤함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높아진 덕택에 업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지영은 아침 운동이 단지 신체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인 건강까지 챙겨준다는 점에 크게 만족했다. 어느새 그녀의 아침 루틴은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아침 운동은 지영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더 나은 하루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생활하면서 가장 사랑하는 시간 중 하나가 되었다. 조금의 시간 투자로 이렇게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지영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루틴을 추천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곤 했다.